네, 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알테오젠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 알테오젠이 오늘 10% 상승 마감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긍정적인 내용은 9월 달에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9월 달에 발생했었던 내용인 MSD와의 매각설, 그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텐데, MSD에 매각을 할지 안 할지는 최대 주주가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최대 주주가 아니죠. 그래서 주가를 볼 때 뭘 봐야 되느냐? 가격을 봐야 됩니다. 그 가격을 봤을 때 최대 주주하고 매각이 되든 안 되든 우리가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내용을 다루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무엇보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에 참고해서 내용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알테오젠이 오늘 10%대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뭐 시장이 좋은 부분도 있었겠지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시장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그쵸, 하락하진 않았지만 고가 대비해선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다는 건 시장에서는 아무리 좋은 재료, 그쵸, 에코프로만큼 지금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있나요? 그런 기업이 있어요? 없습니다. 산업 자체도 2차 전지 산업만큼 좋은 이 재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산업군은 없습니다. 그런데 에코프로가 오늘 시장이 2%대 강세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에코프로는 오늘, 그쵸, 보합권에 마감한 게 전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냥 내용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내용을 시가 대비해서 8% 하락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시가가 8% 출발을 했는데 보합권에 마감이 됐으니까 7에서 8% 정도 하락해서 마감이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건요, 그쵸,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해를 하면 충분히 내가 이해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요, 가격 때문입니다. 가격. 주가는 먼저 반영하고요. 그리고 먼저 반영하는 내용은 앞에 좋을 부분입니다. 에코프로의 고가는 얼마죠? 150만 원이죠. 15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떨어진 건 올라간 게 버블이다, 그런 내용을 떠나서요, 앞에 좋을 수 있는 부분, 그쵸? 에코프로는 100% 성장합니다. 왜? 정부 정책의 방향이 그쪽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100% 성장하는 기업이 이미 성장을 해버린 겁니다. 주가가. 그러면 이 주가를 토대로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알테오젠 다시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보면, 자, 이 구간에서 뭐가 나왔죠? MSD와의 매각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매각에 대해서 결정하는 권한이 있는 건 최대 주주죠. 최대 주주가 누굽니까? 쭉 올려서 보면 요 사람이에요. 박순재. 그쵸? 박순재 왜 4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분이 24%입니다. 근데 박순재 왜 4인이면 박순재라는 사람이 압도적인 지분율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MSD와의 매각이 뭐 어떤 이유 때문에 매각이 될 거다, 요런 거를 확정지어서 보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알테온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려는 게, 그쵸, 머크사의 인수 의지인데, 매각에 대한 결정을, 딜 자체를 MSD에서 하기는 했지만 그렇다 그래서 가격이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앞세워서 우리가 먼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야기를 드리는 게 이 내용이에요. 신고가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매수하는 구간은 요 구간에서 분봉을 참조하던, 그쵸, 하루하루 뭐 호가를 참조하던 이런 부분을 토대로 우리가 매매를 해 나가는 게 좋다.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지금 제약 업종 전체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약업종 전체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는 내용 중에 하나는요, 종근당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알테오전보다 종근당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투자자이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그 기준점에서 왜 오늘, 그쵸, 알테오젠은 10%까지 올라갔고 그리고 여기 종근당은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을까요? 물론 과거 시세 9월과 10월달 시세를 보더라도요, 9월달에 알테오젠이 훨씬 더 많이 올랐죠. 근데 요건 종목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알테오젠은 기본적으로 성장 산업에 속해 있는, 즉 제약이라는 성장 산업에 속해 있고 기술 특례 상장이 됐기 때문에 실적과 무관한 움직임을 보이는 게 특징이고요. 종근당은 전통 제약사이기는 하지만, 그쵸,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요. 그리고 돈도 탄탄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즉 R&D 투자를 유연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번에 그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종근당은요, 시장이 좋지 않았었던 부분에도 신고가를 만들었고, 그리고 요번에 실제 재료가 나오면서 급등세를 보였지만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 중에 있는 거고요. 이 과정을 알테오젠으로 치환해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9월 달에 신고가를 갔고요. 그리고 조정을 보였죠. 근데 이 조정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조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잘 보세요. 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쵸, 가격대가 많이 머물러 있었던 이 매물대 형성, 그쵸, 이 매물대에 주가가 딱 걸리죠. 이런 상황은 왜 나올까요? 왜?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고가의 매물을 소화하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 부분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나서 알테오젠은, 그쵸, 종근당보다 먼저 상승을 했잖아요. 상승폭이 더 컸죠. 그러면 이동평균선이 당연히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동평균선의 이격도를 좁히는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종근당을 다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종근당 보세요. 지금 뭔가요? 급등을 최근에 했죠. 그래서 이격도를 줄이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이격을 먼저 줄였으니까 알테오젠 먼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고, 무엇보다 시장이 발목을 잡을 수 있는 환경이 지금은 아닙니다. 왜? 시장이 충분히 빠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주도주를 잡는 게 목적인데, 그 주도주가 종근당이 될 수도 있고 알테오젠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약주인 것은 분명하다. 개인적으로 저는 반도체도 포함이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조선도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게임주도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그쵸? 왜? 반도체 올해 강세를 보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바이오 그리고 게임주 쪽은 아직까지는 올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인 부분이 없어요. 그렇다는 건 시장 대비해서, 밸류에이션이 아닙니다. 시장 대비해서 가격이 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알테오젠은 이미 신고가를 갔고요. 매물 소화 과정을 마쳤으며, 그러면서 이격을 좁혀놨고, 그리고 나서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알테오젠을 봤을 때 중요한 건 MSD와의 뭐 관계, 그쵸? 그리고 뭐 매각설에 대한 이유, 결과, 이런 건 나와봐야 아는 거잖아요. 내부자도 아직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는 가격을 토대로 매매를 했을 때 어떤 부분이 된다? 이런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테오젠은 얘기가 좀 달라요. 여기서 급등을 했고, 그쵸? 고가 돌파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시세가 강하게 나올 건데, 자, 저가부터 고가까지 올라가야 되는 그 폭이 몇 프로입니까? 50%죠. 이쪽 구간에서, 그쵸, 매물을 소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따라붙는 게 아니라 2주 안에 수익을 볼 수 있는 가격대를 찾는 게 우선입니다. 제 기준상 단기 투자는 2주기 때문에 그렇고요. 무엇보다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종근당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 종근당은요, 지금 기술 수출 계약에 성공을 했고요. 규모가 1.7조. 그리고 종근당의 시가총액은 1.5조입니다. 시총보다 더 높은 기술 수출 계약에 성공을 했는데, 이런 경우가 한국 시장에 있어요. 한미약품입니다. 이때 10배 올랐습니다. 10배. 그쵸? 저는 그 시작점에 지금 있다고 보는 거고, 10배 시세를 다 먹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실제 10배가 가더라도. 근데 최대한 우리가 보유하고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지금부터 추적 관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매각이 될지 안 될지. 그쵸? 그리고 알테오젠에 어떤 호재거리가 있을지 없을지, 그런 건 우리가 예상은 해볼 수 있지만 확정치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확정치가 나올 때까지 기술적으로 우리가 가격을 추적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가격 추적의 기반은 2주 안에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 그러면 지금부터 가격 추적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단기 보유 전략, 즉 2주 안에 내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 잊지 마세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즉 2주 안에 내가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가격에 집중하자. 이게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쭉 풀어서 이야기를 하려면 영상의 길이가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알테오젠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여기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놨으니까,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알테오젠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제가 이야기를 드리지만 가격보다 중요한 건 없고, 가격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가가 움직이는 그 핵심 사항은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재료보다 가격이 빠르다. 그 부분 잊지 마시고, 그것에 대한 결과는 신고가 이후에 추가 시세가 발생하는 데서 주가의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합니다. 그 부분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내용 말고 기본적인 부분에서 한번 봤을 때 어떤 부분이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나요?
가격을 보고 단기 보유 전략을 보자. 이건 보유 기간을 최대한으로 줄이자. 즉 2주 안에 내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갖추자. 즉 효율을 높이자. 그쵸? 그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알테오젠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그쵸? 요런 신고가를 만들고 추가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초입에 있는 종목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을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은 장중에 매매를 하는 경우는 지금 말씀드렸었던 내용인 2주 안에 내가 나올 수 있는 그쵸? 그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단기 매매를 진행을 하는데 그 단기 매매는 자, 오늘 같은 경우에 11월 15일 그쵸? LNK 바이오 정확히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LNK 바이오와 메타바이오메드가 진행이 됐고요. 시간은 오전 8시 47분 그리고 오전 8시 50분에 종목이 나갔죠. 그러면 모두 다 시가에 체결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죠. 왜? 장 시작 전에 나오니까 모두 동일한 가격대에 진행이 되는 겁니다. 내용 확인할게요. LNK 바이오 자 보겠습니다. LNK 바이오 같은 경우에 오늘 어떻게 됐죠? 시가 2.7 그쵸? 종가 13.7 고가 16.69 저는 시초가 매매는 모두 단타로 진행을 하고요. 최종적으로 보유하는 게 종가까지입니다. 종가까지인데 하루를 넘기고 보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당일 상한가를 간 종목에 한해서 제가 하루를 더 보유하는 경우가 있고요. 무엇보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장중에 이야기를 드립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드리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자, LNK 바이오 시초가 매매 LNK 바이오 10%대 상승 현재가 8,100원, 8,750원에 매도 주문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 8,750원 갔나요? 8,600원이 고가죠. 그렇죠? 안 갔습니다. 안 갔어요. 그러면 요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가에 매도한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한 10% 정도의 수익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무조건 종가에 터는 겁니다. 하루 하고 끝이에요. 그리고 이런 내용은 계속해서 제가 진행을 하고 있다. 자, 메타바이오메드 보면 자, 정확하게 오전 8시 50분 11월 15일 오늘이죠. 이렇게 진행된 걸 볼 수 있고 그렇죠? 상한가 마감이 안 됐죠. 그러면 종가에 매도한다. 그럼 시가 대비해서 20% 정도의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긴 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인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 신고가 종목을 해야 되지만 신고가에 따라 붙는 것은 아닙니다. 왜? 신고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세가 필요하고요. 그 시세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요. 보세요. 머크사와에 뭐가 있다더라 했을 때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하락폭을 굉장히 키우죠. 이건 왜 그래요? 이격도가 발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격 조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격 조정의 끝은 역배열 전환까지 되는 것을 확인해야 되지만 이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부터 매매를 해야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이 종목도 신고가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었던 오늘 시초가 종목이죠. 당타 종목 LNK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오늘 그렇죠? 10% 이상의 수익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을 충분히 거쳤고 이 구간에서 뭐다? 역배열 구간에서는 62평이 고가가 된다. 이 부분 그랬을 때 종가 매도하고 10% 정도의 수익 마감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자, 메타바이오메드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 이후에 이격을 좁히고 그쵸? 지금은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고 오늘 상한가를 가지 못했기 때문에 매도하고 끝. 자, 최근에 이슈가 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CCS라고. 그 CCS가 상한가 두 방을 갔습니다. 근데 저는 10월 30일 날 매매를 하고 제가 팔고 나니까 이틀 있다가 상한가 두 방을 쭉 가더라고요. 못 먹었습니다. 근데 저는 10월 30일 날 20%의 수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 부분까지만 확인을 하고 이번 영상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제가 이런 내용을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가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 요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CCS도 한번 볼게요. 자, CCS 정확히 신고가를 만들었고 그쵸? 이격을 좁혔고요. 반등을 확인했을 때 개미가 다 털려 나갑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정확히 진입을 했고 상한가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왜? 21%에 마감됐거든요. 그래서 종가에 다 자르고 나왔다. 근데 그 뒤에 상한가를 두 방 가더라. 20%로 만족해야 됩니다. 물론 그 뒤에 매매한 이 상황이 있긴 한데 추가적으로 15% 수익을 더 내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뭐 지금하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거의 다 비슷한 내용이니까 딱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요. 무엇보다
알테오젠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얼마에 매수하는지입니다. 자, 알테오젠을 매매하면서 내가 고가에 물려 있고 그리고 지금 신규를 고려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소통방으로 입장을 하세요. 제가 멘탈 확실하게 잡고 가격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방법은요.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이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서 모두 성공 투자하실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 있죠. 알테오젠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어떻게 가격을 잡는지 그 구조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작성을 해놨으니까 숫자 3이라고 문자 딱 보내셔서 그 내용 공부해서 똑같이 적용을 시켜서 매매하면 되는 겁니다. 자, 다른 부분 필요 없다. 가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부분 절대 잊지 마시고, 그리고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